Everyone warned me that don't cross the red line. Keep silence, if not I will get disappeared. So finally on 17th January, I know I have to tell it to people because it's urgent. And then 홍콩대 공중보건대 연구원 출신 옌리멍 박사가 코로나19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며 중국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한 논문을 발표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논란입니다. 옌 박사는 현재 신변의 위협을 느껴 미국으로 망명한 상태인데 향후에도 추가 논문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CBS 노컷뉴스 김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게놈의 특징을 근거로 한 비자연 선택적 실험실 조작 가능성 제시 및 가능성 높은 합성 루트에 대한 설명. 이름 어렵죠? 이게 옌 박사가 공개한 논문의 제목입니다. 현재까지는 박쥐나 천산갑 등에서 바이러스가 변이돼서 코로나19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정설인데 이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논문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큽니다. 옌 박사는 자신의 논문이 피어 리뷰, 그러니까 과학 저널에 논문이 게재될 때는 실력을 인정받은 동료들에게 검증을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엄격한 검열을 당해서 자신의 논문이 공개되지 못했다며 자신의 논문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옌 박사가 이렇게 커다란 논란을 낳는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이를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과학자들의 이유는 뭘까요? CBS 최선아 아나운서와 함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아입니다. 옌 박사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 게놈이 과거 중국 실험실과 연구기관에서 발견한 박쥐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코로나19의 유전자 절단의 흔적이 있다는 건데요. 이와 유사한 실험을 2008년 중국 우한에서 진행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실험에서나 발견되는 희귀한 아미노산 서열이 코로나19에서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옌 박사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들을 설명할 텐데 제가 옌 박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최 아나운서가 반박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은 임의로 결정됐고 내용은 옌 박사의 논문과 취재 등을 재구성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의 모태로 알려진 바이러스는 박쥐와 천산갑 등에서 변이된 바이러스, 즉 RATG13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게놈 유사성을 살펴보면 이 RATG13 바이러스보다 더 유사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중국 충칭시 제3군 의과대학과 난징 의학연구기관에서 발견한 박쥐 바이러스입니다. 특히 ORF8이라는 단백질 부분이 있는데 이 단백질은 변이가 잘 일어나는 부분이어서 보통 박쥐 바이러스에서는 좀처럼 유사성을 찾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 기관에서 발견한 박쥐 바이러스만 이 부분에서 유사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RATG13이 코로나의 모태로 인정되는 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과학계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번 논문에서는 RATG13과의 비교는 하지도 않고 갑자기 다른 바이러스들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실험을 할 때에는 보통 아무리 못해도 20개 이상의 바이러스와 비교를 해야 하는데 이 논문에는 비교 대상 바이러스가 너무 적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결과만 보게 되는 셈이죠. 또 중국에서 발견된 박쥐 코로나 게놈의 유사성 부분도 물론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다른 바이러스에서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유사성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이러스에는 RBM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수용체 결합 부위로 인체세포 수용체와 결합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 RBM의 모양에 따라서 감염력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의 감염력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코로나의 RBM은 박쥐 바이러스의 RBM과 유사한 것이 아니라 2002년 중국을 강타했던 사스, 그 사스의 RBM과 유사하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박쥐 바이러스와 게놈이 유사하기 때문에 RBM도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사스의 RBM과 유사하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2008년 중국 우한에서 진행됐던 실험, 당시 스정리라는 박사가 박쥐 바이러스의 RBM과 사스 바이러스의 RBM을 교체하는 실험을 진행했었다는 것. 코로나의 RBM이 사스의 RBM과 닮았다는 것은 자연계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코로나의 RBM 부분, 이것은 인위적 조작의 스모킹 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연계에서
일어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바이러스가 조작됐다? 너무 비과학적인 말입니다. 단순히 확률이 낮다, 중국에서 유사한 실험을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면 음모론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자연계에서 이런 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적은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그것에 대한 논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확률이 낮다, 이렇게 뭉뚱그리면 반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비과학적입니다. 코로나에는 또 퓨린 절단 자리가 발견됐는데 이 부분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퓨린 절단은 스파이크 단백질이 두 부분으로 잘리면서 단백질의 모양이 달라지는 현상인데 그곳에 PRRA라는 아미노산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박쥐나 사스 바이러스에서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서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연계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 유전자 조작 실험 때 흔히 나타나는 염기 서열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자 조작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며 지금이라도 6개월이면 충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계에서 그러한 염기 서열이 나올 확률이 적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메르스나 사스 같은 바이러스들도 모두 동물에서 변이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된 건데 이 역시 굉장히 낮은 확률의 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메르스나 사스도 다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리고 퓨린 절단 부위는 메르스 바이러스에서도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인류는 몇십 년에 한 번씩 이런 변이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옌 박사의 주장은 사실 엄청나게 커다란 국제적인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 옌 박사가 주장하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국 관계기관들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겁니다. 제가 취재하고 연락했던 과학자들은 사실 옌 박사의 주장,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황상 옌 박사와 같은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기존의 논문,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검증한 그 논문을 뒤집을 만큼의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옌 박사는 사실 자신의 논문이 검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과학자들은 옌 박사의 논문이 구성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옌 박사는 향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문을 계속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CBS 노컷뉴스도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